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좌충우돌 정치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뭐 어제부터 그렇지만 주제는 용산과 국민의힘 지도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라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얘기입니다. 뭐 자세히 이제 강론에선 얘기는 나눠보겠지만 일단 아주 짧게 제가 굉장히 단순하고 좀 유치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누가 이깁니까? 저는 일단 사람 이름으로 그냥 뭐 이유는 나중에 일단 이거부터 듣고 시작하려고. 윤석열 대통령 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잔인한 쇼였네요. 네, 잔인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지금 싸우면? 한동훈. 자, 이유는 나중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오. 그러니까 뭐 이긴다 진다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유불리로 치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하다. 네. 네. 갑자기 이유를 듣고 싶어졌는데 왜요? 한동훈 위원장을 그만두게 하면 네. 대통령한테 득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이죠. 네.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 벼랑 끝 전술을 쓸 수도 있는 네. 그런 구도인 거고. 벼랑 끝 전술이라는 거면 나 안 해. 그러고 나가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진짜 잘라볼 테면 잘라봐라. 누가 손해 보는가. 예. 네, 이렇게 나와버리면 예. 더 불리하죠. 더 현재 권력이 더 있는 사람이 더 불리한 구도가 되는 거고. 잃을 게 그리고 대통령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좀 그 한동훈 위원장 관련 지지도나 호감도 조사들을 예. 살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누구 손을 들어줄 거냐라고 가상을 해봤을 때 예. 한동훈 위원장이 유리하지 않은가 현재는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배주장님. 물론 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이긴다고 해서 뭐 승리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닌 거죠. 아니, 뭐 그렇죠. 대통령과의 대결이. 네. 근데 중요한 것은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수진이에요. 우리 배수진이 없으면 예. 정치쇼가 무너지듯이. 그러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배수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이란 배수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수도 있다. 위태로워지는 거죠. 왜? 한동훈도 허용 못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력이다. 그럼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이 내세우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것은 국민 눈높이 선민후사를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대통령 앞에 국민이 있다. 당 앞에 국민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게 되잖아요. 거역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총선은 뭐 더 볼 것도 없죠. 그러면 총선 지면 윤석열 대통령 남아있는 자녀 임기 미래가 있나요? 그러면 없겠죠. 예. 유력한 대선 후보인 한동훈은 꺾여져 나가죠.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은 좌초되죠. 예. 뭐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은 더 쾅하고 붙겠지만은 저는 대통령이 한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집에서 형하고 동생이 싸웠다. 예. 형이 물러나야 돼요. 물러나야 돼.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대통령이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네. 과연 3년 임기 남은 대통령을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의 의해 위임을 받아서 온 임시직 비대위원장이 이길 수 있겠느냐? 이 얘기. 이건 어떻게 보세요? 허허허 그건 제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이회창. 이회창 전 총리 사례도 있습니다. 이회창 전 총리는 사실 총리 될 때만 해도 대중적인 정치는 아니었어요. 네. 예,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쪽 판사, 감사원장 뭐 이런 그 말씀하셨던 그 요건도 있었죠. 그냥 위임받은 네. 대통령의 신임으로서 총리가 된. 네. 근데 대통령하고 충돌하고 들이받고 해서 대중 정치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사실 이회창 전 총리는 그 당시에 여권 내에서 두둑하게 정치적 기반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 지금 처지가 또 달라요. 예,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실망층을 예. 국민의힘 지지로 어느 정도 되돌린 것은 부인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1960년대에 제가 박정희 전 대통령보다 대중적 인기가 더 좋았다는 말도 있었죠. JP. 네, JP가. 근데 그러다가 1960, 남산에 한번 갔다 오신. 근데 1960년대는 대통령 권력이 워낙 세니까 네. JP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넘어설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네. 지금 또 그런 시대도 아니에요. 어.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뭐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았던가 오히려 인기가 더 많이 남았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도 함부로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겠죠. 워낙 저 팬덤이 나름의 팬덤이 있고 국민적 인기가 있어서 부담스럽을 수도 있다 이 얘기구나. 이건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걸 어렵게 보면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금
총선을 앞두고 전쟁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판에서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중도나 무당 또 수도권 2030 MZ세대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싸움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싸움인가요? 그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이건 싸움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히 해결해야 되는 그 과제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두 사람의 문제로 싸운다. 그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거는 김건희 여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두 사람이 힘을 합해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과 이슈를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해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요? 네, 이게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지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총선 승리도 없고 네.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 한동훈의 미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오히려 이걸 절박하게 절실하게 국민들의 요구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알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저는 뭐 제2부속실이나 특별감찰관도 빨리빨리 하고 네.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조직은 국민의 조직이고 국민들의 요구가 가장 최우선이에요. 그 누구의 요구도 최우선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설치하고 플러스 알파에 플러스 베타까지 나오는데 사과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김건희 여사가 침입되지 않겠다는 그 각오를 다질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되잖아요. 저는 할 수밖에 없다 이걸. 자, 이 원래 여론조사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저 마지막에 우리 배 소장이 중요한 화두를 던져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수수 논란을 사과를 할 수밖에 없다. 해법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라고 보세요, 이거? 저는 근데 양쪽 간의 절충점을 찾아낸다고 해도 네.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은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뭐 도이치모터스 관련 김건희 특검에 관련해서 의견이 갈라진 것도 아니고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명확하게 명품백 수수에 한정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해법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도 아니에요. 네. 네. 그리고 제2부속실 설치해야겠는데 사실은 제2부속실 설치는 네. 대통령 영부인이 활동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그걸 허했는가 다수 여론이. 네. 예, 그런 걸 봤을 때 사실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론에 비해서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봤을 때는 이걸로 절충을 한다고 해도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 끝나는 건가? 예를 더 들어 많은- 사과한다고 친다면 사과하면 끝나는 거야? 도이치모터스는요? 네. 이 질문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대결이 상당히 위험하면서도 허무한 대결이다. 그 풀지 못할 거다는 거예요, 영원히? 임기 끝날 때까지? 글쎄요. 네, 근데 무슨 안을 만들어낸다 한들 다수 국민들을 납득시키거나 분위기를 확 반전시킬 수 있을 거냐? 그건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현재 나온 흐름대로라면 알겠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재의결하자. 네. 근데 우리 찬성하겠다. 네. 도이치모터스 네. 특검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일단은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 거 사과하는 문제, 유감 표명하는 문제 그것이 뭐 대국민 담화든 신년 기자회견에서 하는 얘기든 저 윤석열 대통령이 하든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든 이건데 보세요. 오늘 동아일보 보도 이런 게 있었어요. 여권 관계자 발입니다.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건희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 20일 장해찬 전 최고위원과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의 지금 생각은 이거 잘못 사과하면 민주당이 완전 이거를 총선에서 그냥 밀고 들어올 건데 더 불리한데? 이거 그냥 덮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덮고 가는 게 맞는 건데 이런 시각이라는 거잖아. 총선 관련해서 네. 국민 여론에 대해서 알고 싶을 때 네.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배종찬.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배종찬 소장에게. 박성민 대표, 김수민 평론가, 배종찬 소장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배종찬 아니면 소장이요. 갑자기 겁이 나기 이 시작합니다. 객관적인 판세와 판단에 대해서 장해찬 전 최고위원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김수민 평론가, 박성민 대표, 왜 저를 배종찬 끌고 소장에게 물어봐야 왜 저를 될까요? 끌고 들어가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설사 김건희 여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더라도 냉정한 거는 이게 대통령실 조직에 정무수석도 있고 국정상황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냉정하게 물어봐야 돼요. 조사된 게 있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데이터를 가져와봐. 데이터야. 이러면서 이제 데이터 있어요? 데이터를
아니 그 데이터는 이미 엄청나게 소개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 특검법이 예. 여론에 미치는 영향. 아 그래? 이거 심각한데 이렇게 판단을 할 일이지. 판단을 해야 될 일이지. 예. 김건희 여사가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냈는데 야당에서 공세한다. 또 국민의힘에 아주 대통령과 가까운 쓴소리하기가 쉽지 않은 사람이 이거 야당에 우리가 야당 보고 정치합니까? 야당 보고 정치해야 됩니다. 예.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야당 앞에 국민, 김건희 여사 앞에 국민, 윤석열 대통령 앞에 국민,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에 국민, 정치쇼 앞에 국민, 국민이에요. 국민 여론은 그걸 봅니다. 그 과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뭐 어떤 형태로든지 사과하는 걸로 해결책을 잡을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단단한 각오도 있어야죠. 두 번 다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겠다. 예. 예, 결심한다. 예. 그거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거다. 국민 앞에 맹세해야죠. 해야 한다. 아니면 해야 한다. 해야죠. 직접 나와서 그럼요. 근데 실제로 그게 할 거다. 안 하면 총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까지 언론 보도 종합을 해보면 네. 그 부분에 대한 용산 대통령실 입장은 좀 굉장히 강경하고 잠깐만요. 양보할 수 없는 것처럼 보도가 돼서 제가 용산 대통령실이 물론 대통령을 보좌하고 대통령의 배우자까지도 보좌를 또 덧붙이는 게 맞습니다만 네. 그 모든 거 앞에 뭐가 있나요? 국민이 있잖아요. 국민 여론이 뭔가가 제일 중요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 영부인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서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고 대응해야 될 사안입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기자들을 만나겠습니다. 네. 공약했습니다. 예, 주 1회 공약을 안 지키고 있어요. 도어 스태핑 이후로. 도어 스태핑은 국민들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루에 한 번씩 하라 그랬습니까? 예. 근데 그거 안 한 다음에 주 1회 공약 그거 안 지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또 한다 안 한다 뭐 김치찌개 끓여주겠다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영부인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건 부차적인 거고 네.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해야 된다. 아니 그래서 그 대통령의 저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다 안 한다 뭐 2월에 아마 해외 순방이 있으니까 그 해외 순방 전에 뭐 하는데 뭐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과 김치찌개 먹으면서 한다 아니면은 특정 언론 뭐 이제 저 공영방송 KBS라고 이제 보도는 됐습니다만 KBS하고 신년 대담을 한다 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서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밝힐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그 와중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충돌이 이게 확 보도가 됐어요. 그러면 신년 기자회견 더 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버릴 거라고 보세요? 이 상황에서? 아 그거 윤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상식적으로 네. 더욱 이런 판이라면 대통령이 나와서 기탄 없이 그리고 특별한 형식의 구애 없이 네. 토론하고 설명해야 된다. 예. 네, 이게 아니, 정석이 아닐까요? 그 당위의 측면에서는 맞는데 지금 대통령이 좀 대답하기 곤란한 상황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어떨지. 상황으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뜻 기자회견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질문, 예. 그다음에 뭐 이권 카르텔에 관련된 질문, 아주 어려운 질문들을 받겠죠.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대통령실이라는 조직이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다 준비해서 신년 기자회견을 해야죠. 왜냐하면 예.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총선 지면 대통령의 자녀 임기에 의미가 없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여소야대에서 계속 국정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예. 그걸 뭐 검찰력만 가지고서 계속 국가를 운영할 수 있나요? 그러다가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나요? 네. 남북 관계도 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믿어야 되는 건 국민입니다. 예. 국민 앞에서 솔직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어떤데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든지 설득을 하든지 국민 여론과 다르면 예. 만약에 국민 여론이 아주 강해서 그 부분을 고칠 수밖에 없다면 고치는 의견을 대통령이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 앞에 가장 솔직한 대통령.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왜 전대미문의 사선 대통령이 됐겠어요. 사선 재임 중에 이제 서거를 하게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루즈벨트 대통령 그렇게 사랑해요. 단 하나 이유밖에 없습니다. FDR이라고.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노변 정담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합니다. American citizens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루즈벨트 성대모사. 네. 그런 걸 하니까 초유의 성대모사. 죄송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다른 네. 게 필요 없어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잘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대통령 리더 이걸 원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 이거 어제 주말에 있었던 얘기니까 이거에 대한 여론조사는 없죠 지금. 아직까지 없어요. 어. 그리고 저는 이거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차마 실시를 못 해볼 것 같은데 저는
아, 예전부터도 좀 궁금했던 게 두 예. 사람을 놓고 붙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나올 거예요. 나올 것 국민의힘 같아요. 지지층 나올 것 같아요. 근데 누가 더 책임이 있는가라는 형태로 예전에도 그렇죠. 예. 윤석열 대 이준석 갈등에서 예. 그때는 보면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고, 예. 근데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층 예. 쪽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한테 기울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결과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럼 뭐 이런 안 될 거 없겠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예전에 바이든 이게- 날리면으로도 여론조사 두 이게 번이나 실시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이 중요해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힘을 실어주느냐,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느냐. 아무 심플하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누가 좋아요?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물어보는 거. 뭐 좋아요라는 표현은 좀 네. 유치하니까 안 쓰겠지만 전, 이 사태 저는 단순하고 유치합니다. 이 사태에 모를 수 있어요.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어느 이렇게 쪽에 물을 더 수 책임이 있죠. 있느냐. 잔인하죠. 근데 이거 진짜 큰일 나는 야, 게 진짜 잔인한 여론. 이거 뚜껑 열려버리면 네.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정치권이 다 뚜껑이 열리죠. 네. 이거 근데 실제로 배 소장 정부를 아실까? 지금 돌리는 여론조사 기관이 있습니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조사합니다. 왜냐하면 조사 기관들이 워낙 많은데다가 네. 이게 언론에 공개되는 순간 이 주목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는 만약에요. 네. 만약에 한동훈 장관한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꼭 장기적으로 좋은 건가라고 생각해 보면 표적이 될 수 있죠.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이기면 앞서 박성민 네. 대표가 얘기했던 이겨도 그렇죠. 이긴 게 아닌 거죠. 그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그래서 뭐 형이 그래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이야. 형이 져주는 게 이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여기서 네. 동훈아 그거 좀 이 의견이 맞는 것 같다 하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가 대통령 목소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칭 전화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원장 목소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스미싱인가요? 저기 알겠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를 지금 돌리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언론에 발표가 된다고 하면 저희가 제가 괜히 얘기했나요? 아니 다음 주 해야지 뭐. 네.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뭐 오늘 혹시 나올 뭘 알고 계신 알고 듯한. 큰일이니까 네. 조사. 혹시 배 소장님이 돌리시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오늘 주 저녁 방송에나 아마 활용 그래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있는 것 같은데. 아 근데 파장이 클 수밖에 네. 없는 게 윤석열 대 그치. 이준석으로 조사할 때는 결과가 다 예상이 됐어요. 네. 네,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 쪽이고 나머지는 이준석 쪽일 네. 거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네, 앞으로의 윤 정권의 향방까지도 잘못하면 좌우할 수도 있어요. 이게 또 보수층 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 저 지금 배 소장이 자꾸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주에 저 배수진 시간을 기대해 보시고요. 민경남 PD는 난 기대 안 해요. 그래요. 마지막 이슈 하나 볼게요. 민주당인데 자 민주당 관련한 재밌는 기사가 하나 있어요. 현재 저 한겨레 성한용 정치선임 기자가 민주당의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 분석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건데 현지 여론조사들을 분석해봤을 때 민주당의 박빙 열세다. 민주당의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이렇게 분석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네네. 말씀드리면 이근영 전 전략기획위원장은 2022년 민주당의 총선 대승 압승을 이끌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왜 그렇게 본 거예요? 여론조사하는 사람이라면 이근영 여론조사 비서관을 다들 알 거예요. 그런데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좀 전략적 엄살이라고 봅니다. 전략적 엄살. 그러니까 박빙 열세라고 박빙이 안 붙고 열세만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초엄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박빙 엄살이니까 전략적 엄살이죠. 그러니까 박빙이다. 조금 더 긴장해라. 그리고 지금 뭐 이게 이제 이 발언이 나왔을 때 분석이 나왔을 때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이에 사태가 터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봐라 좀 저쪽에는 자꾸 어수선하지 않냐. 네. 그리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 위기 요인인 이재명 대표 또 비명계 이탈 이런 부분들을 뭐 단속하는 차원이겠죠. 아니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면 정확한 근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정확한 저- 근거가 네.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 저는 이게 궁금한 게 실제 네.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저 이근영 위원장이 했던 얘기는 총선의 승부의 핵심은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권 심판론보다 정당 지지율에 좌우되는 건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낮고 정권 심판은 높아도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이 국민에게 힘에게 확 앞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불리하다. 뭐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얘기는- 뭐가 중요해 진짜 총선 때? 그 얘기는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난 정당 지지도 궁금해. 같은 경우 야당의 경우에 실제 지지세보다 그러니까 정권에 대한 불만 때문에 투표를 안 할 사람이라든지 정치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1야당 쪽에 그냥
응답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정당 지지도로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이 안심할 수는 없다. 이거는 일단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정당 지지율이 뭐가 중요해요?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 정권 원래는 구도를 볼 때. 원래는 정당 지지율이 저기 대통령 지지율이에요. 네. 그런데 총선 중간평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이 됐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장하고 네. 이재명 대표라는 직전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중요한데 정당 지지율도 자동응답의 경우에는 또 민주당이 높게 나오고 있어요. 대체로 추세적으로. 네.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거나 또 국민의힘이 조금은 앞서는 그런 조사의 추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는 합니다. 정당 지지율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겠죠. 아니 제가